오늘은 귀한 분 모셨어요. 뭐 제가 모시는 분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같이 다 귀한 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주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고발사주 사건 그 법정에 재판의 그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일부 이제 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오늘 우리 조성은 대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처럼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여기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6월 2일 날 재판 증인 잘 마치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도 있어서 우리 초대해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때 아주 뜨겁게 그 달구었던 그 고발 사주 사건이죠.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또는 대검의 총선 개입 사건. 이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알리기 위해서 애써 오셨죠. 거의 진짜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세요, 그죠? 거의 뭐 잔다르크 수준이에요, 잔다르크. 제가 그래도 그냥 일반 시민으로 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 어떤 정당의 지도부도 하고 어떤 여러 귀한 경험을 가질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이럴 때 좀 용감하게 나서라는 어떤 요청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사실 이 사건이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많은 것을 겪고 별꼴을 다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느낀 점도 많지만 그러게요. 네,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건 별로 그런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용기 있게 증언을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시시비비를 지금 이제 법정에서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이 묻힌 부분이 많고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또 그 부분을 잘 또 어떻게 보면 파헤쳐야 할 그런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네,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페북에 글 올릴 때만 그때만 좀 고발사주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그것도 좀 별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이렇게 인용할 때 써먹기나 하고, 네, 써먹기나 하고 실제 그 진실에는 그다지 관심이 네, 없고. 맞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 뭔가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 정당조차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번 고발 사주 사건 저는 늘 이제 윤석열 대검찰청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6월 2일 날 재판 증인을 출석을 하면서 처음 우리 피고인 손준성 검사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검사죠.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네. 송무부장검사직을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이 한 분이 피고인석에 앉아 계실 사건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11시간을 증언을 했거든요, 단독으로.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아마 피고인도 되게 불편하셨겠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축소될 사건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뒤에 겪은 참 은폐 과정들도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겪었다 보니까 참 이게 본 모습인가 하는 그런 예. 많은 생각들도 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우리 네. 저 제작진에서 이제 찾아서 화면에 띄웠는데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네. 좀 글을 올리셨죠? 네, 제가 유일하게 소통했던 예. 그 동안의 창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어떠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는지 또 어떤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선 좀 이제 이 사건이 좀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를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건 PPT 띄워주세요. 개요도. 자, 2020년 4월이죠. 그때 총선 바로 직전. 네.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게 한간의 그 이제 그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알려진 채널 A 사건과 네. 거의 맞물려서 벌어졌던 일이죠. 네, 그 내용이 실제 이제 그 한동훈 씨를 피해자로 적시를 해서 담겨 있으니까요. 아마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던 어떤 두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저랬었지 하고 다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일단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자료가 그러니까 고발장 대검 쪽에서 작성했던 그 고발장이 넘어간 과정은 손준성 그다음에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였던 김웅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이런 과정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조금 네.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네. 것은 그 4월 3일이 그냥 4월이 아니라 법정 선거 기간 안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 선거 기간 내에 어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이제 그 고발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되고 총선 개입을 위한 어떤 적나라한 목적성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차, 2차 두 번에 걸쳐 넘어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3월 3일. 4월 3일. 4월 3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 8일. 그래서 처음에 넘어간 그 내용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유시민, 황희석, 뭐 최강호 이런 정치인하고 언론인 7명이라는데 뭐 PD 2명 포함하면 9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11명. 네. 이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 고발 내용이 뭐였죠? 제가 이제 되게 그 지금 뭐 고발장을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그냥 그 죄명 있잖아요, 뭐. 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제 뭐 명예훼손 이 특히 4월 3일자 고발장은 이제 정의의 사도인 윤석열과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한동훈의 검언 유착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서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의 명예훼손을 구제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입니다. 다시 좀 띄워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에는 그렇게 해서 그 세 사람 피해자를 적시하고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기 고발 뭐 대상자들이 그때 검언 유착 관련 보도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3명 뭐 검사와 재수인가 뭐 그런 네. 이제 그 당시 보도들로 이제 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는 MBC 기자들 지금 언론인에는 네, 뉴스타파 그다음에 기자, 뉴스타파 기자, 네, 뭐 PD 이런 식으로 있었죠. MBC 기자 PD는 이제 그 저거죠. 채널 A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그 기자들이죠. 그 제작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자는 김건희 씨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지속적으로 파헤쳤던 기자.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고발 대상으로 삼아서 저 명단에 넣었고 특이한 게 이제 4월 8일 날 넘어갔던 2차 고발장 내용인데 여기는 최강욱 의원만 네. 딱 지목을 해서 얘 말하자면 얘 잡어 말하자면 이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 자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미수에 그친 사건이잖아요. 실현은 안 됐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재판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고발장은 증거를 현출을 했어요. 당사자 이제 피고인과 이제 검사 측의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이제 첫 번째 고발장 뭐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현출을 했죠. 뒤에 이제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재밌는 건 4월 8일자 고발장은 현출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실제로 그 관련한 이제 혐의로 최강욱 의원이 실제 고발이 되고 이제 네. 재판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고발이 실제 접수가 돼서 그게 현출이 되다 보면 아마 굉장히 유죄의 중대한 증거로 이제 그렇죠. 살필 수 있어서 그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현출 기자님들 앞에서 현출되는 것들을 좀 막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되게 사실 굉장히 같은 사람이 같이 보내고 되게 밀접한 시간 안에 두 개를 보냈는데 굳이 하나는 되게 뭐 봐도 돼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는 뭐 현출 자체를 안 하고 저만 보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만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그 11명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저렇게 작성을 해서 조성은 부위원장한테 넘겼지만 실제 이제 그 내용대로 고발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최강욱 의원 거는 실제로 그해 8월 달에 4달 뒤죠? 네. 실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네.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사팀 제가 알기로는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거 무리하다 했는데도 기소를 강행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MBC 기자님들도 제가 그때 뭐 사건 전후로 파악했을 때 실제 이제 해당했던 그 분들이 이유 알 수 없게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저 의지가 한 번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저렇게까지 뭐 작업이 이거는 제 됐었으니까. 추론입니다만 뭐 충분히 그리고 뭐 저 안에서 사실 제가 뭐 여러 정당을 이제 뭐 경험을 해보고 저 당시에 이제 어떤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지도부로 있었던 저 시간을 제가 사실 과장을 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저렇게 막 제가 뭐 원래 막 그 뭐 보수 정당에서 막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선대위 지도부라는 건 객관적인 어떤 그 정당에 도달을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제 고발장 접수할 위험이 있어서 위헌범인데 자꾸 이제 제가 누구한테 이미 야당 후보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기수로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선대위 지도부까지 넘어왔으면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결이 된 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뭐 되게 쓸데없는 걸로 막 했니 안 했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맞아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일단 선대위 부위원장한테 넘어왔으면 그 자체가 이미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범죄 성립이 되는 거죠. 선거 방해 범죄이기 때문에 이미 언제든지 방해를 할 수 있고 검찰의 이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이미 그 야당이 전달할 의지로 이제 야당 후보에게 전달한 자체만으로도 예, 맞습니다. 사실 종료가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따지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피고인 손준성한테 되게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다 뭐 생각이 있겠죠. 뭐 각 그쪽대로. 근데 글쎄요. 어쨌든 그 일부 좀 몰지각한 언론이 자꾸 그런 걸 문제 삼아요. 뭐 실제로 됐냐 안 됐냐 뭐 그래서 넘어갔냐 또 뭐 집행 실제 실행 기구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은 씨의 당시 직책이 선대위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언제든지 이제 접수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성립이 된 거다. 네. 선거 관련 범죄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실행한 손준성 검사는 지금 현직 검사인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보직이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과거는 이제 범정이라고 했던 곳이고 이제 대검찰청의 어떤 사정기관,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검찰 기능이나 어떤 정보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물음표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하고 손준성 검사 제일 위쪽하고 우측으로. 과연 손 검사는 본인이 왜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 가지고 더구나 이게 검찰 조직의 일도 아니고 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다음에 한동훈
당신은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었죠? 부산고검 네, 차장. 네, 차장. 근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대검 뭐 핵심 보직이었잖아요. 거의 뭐 총장의 네, 가장 총장 측근 다음 검사라는 검찰의 건 2인자 네. 정도는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런 걸 작성했지? 참 의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이게 네. 도대체 어디 하늘에서 뭐 지시가 있었나? 자, 그다음에 우측을 보면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그 한동훈, 손중성, 권순정은 당시 대검 대변인이죠. 네, 지금 아마 법무부 기조실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검사장급인데 이 세 사람이 그 직전부터 해서 단톡방을 전으로 만들어서 만들었죠. 저 시기에 단톡방에서 무척 활발한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죠. 네,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은 그것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 저처럼 공개를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 저처럼 포렌식을 하면 근데 되잖아요. 뭐 휴대폰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 그 네.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고 다만 이게 뭔가 좀 관련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만한 그런 네, 정황인 거죠. 합리적인 예. 의혹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발사주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 얘기할 또 내용들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자, 일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에서 처음 그 의혹 보도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제보자는 이제 조성은 씨였죠. 그래서 네. 저 때까지는 이제 제가 익명자로 예, 있었죠. 그때 이제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로 이제 저기 보호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고발이 되고 조사하고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손준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죠. 네, 기각되고. 맞습니다. 자, 수사는 이제 김웅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갔고 검찰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다가 공수처에 이첩을 했어요. 9월 30일 날. 네. 그죠? 그 중간에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조성원 씨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만났던 것을 문제 삼아서 네. 이게 공작이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용어가 제보사주, 네. 제보를 사주했다. 창의적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고발사주에 무슨 쌍둥이처럼 일부러 제보사주. 그렇게 예. 만약 붙여서 그 정치 공작 그분들이 하시려고 만든 예.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건 뭐 그 이후에 드러났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였죠. 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아까 얘기를 했던 그 2차 고발장, 즉 최강욱 고발장,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문구까지 너무 똑같아서 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그 틀린 틀린 것까지 것까지. 똑같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변호사, 그다음에 당직 쪽에 당직인 뭐 이게 다 조사를 하고 10월 19일 날 조성은 씨가 드디어 이제 김웅 의원과 통화 그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완전히 이게 국면 전환이 되고 진짜로 이게 생생한 그런 현장 그죠? 그런 게 막 네. 드러나는 거죠. 그때 어떤 대화가 오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나름 애는 썼어요. 보니까 뭐 조사도 하고 대검 감찰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2022년 자 대선이 끝난 4월 19일 날 보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이제 공소심의위원회 자 드디어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쭉 손을 놓고 있다가 사실상 손을 놓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달리 할 바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5월 4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를 하고 검찰로 그래서 넘어갔고 재판으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김웅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은 무혐의, 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그리고 네. 이제 김웅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공범으로 이제 공범 의견으로 이제 검찰이 이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도 좀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이 이제
본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김웅은 어쨌든 후보였지 검사직인 어떤 공직을 수행하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직권남용 부분 죄를 묻지 않는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범죄나 이런 수사들은 혐의가 있더라도 이제 뭐 혐의 있는 의견으로 이제 이첩을 해야 되는 검찰로 상황이어서 넘겨야 되는 검찰로 거죠. 이첩이 된 근데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죠.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예, 이따가 그럼 네. 그 얘기 좀 해주죠. 자, 예, 일진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